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GXG 팀3에서 주로 닷컴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 이름은 김요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11월 부고보더먼스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네네. 이번에 11월 부고먼 존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잡스 원 에디터,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골라내는 사람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랑 컨텐츠 쪽에 종사하시는 여러 에디터 분들의 좀 생각을 모아놓은 인터뷰집인데요. 저도 읽으면서 좀 깨달았던 건데 에디터라는 그 직업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PT 코리아에 계신 저를 포함한 기획자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 아니면 카피라이터 분들 또는 개발자분들 등등 다양한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에디터들은 되게 이게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많이 만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존도 업무를 하시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좀 교류가 잦으신 편인가요? 저는 예전에는 굉장히 좀 많았던 편인데 요즘은 프로젝트가 좀 고정화되면서 원래 함께 했던 분들이랑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느끼는 게 소통이 제일 중요하구나. 새로운 분들이랑 하건 간에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랑 하건 간에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업무라는 게 어떤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또는 목표를 좀 상정해 두고 아젠다를 두고 그 가운데서 함께 이제 소통하고 논의하고 이제 토의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견을 잘 조율하는 것 외에도 제러미 맥미드가 말하는데요. 호기심은 에디터의 필수 자질이에요. 호기심이 없으면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책 속에 문장이 있는데 존이 생각하는 에디터의 필수 자질은 무엇일까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사실 에디터라는 게 좀 여기저기 파편화되어 있는 여러 이제 데이터나 정보들을 한데 다시 모아가지고 재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로 창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만물에 좀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좀 메일이나 메신저를 자주 주고받고 그러면서 서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문장력이나 문해력 같은 좀 그런 것도 필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실제 예로 제가 이제 여러 프로님들이랑 또는 여러 다른 저희 내부 팀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띄어쓰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되게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잘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약간 신뢰가 가고 실제로 일을 잘 하시는 것을 넘어서 뭔가 일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껴서 저는 말씀 주셨던 그 호기심이랑 또 문장력이나 문해력 같은 것도 필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 책을 좀 내 책 소개를 할 때 저희 실무진 분들이나 개발자나 아니면 다양한 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 책을 특별하게 추천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되게 크리에이티브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0에서 1로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읽으셔도 좋겠지만 이제 저처럼 기획자분들, 예를 들면 1이라는 가치가 있으면은 그거를 막 재조합해가지고 10이라는 가치로 좀 가치를 좀 확대 재생산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두 번째 책은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을 읽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그 구체적인 계기는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그 태도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서 이게 태도라는 게 사실 뭔가 한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시간에 걸쳐서 깎고 다듬으면서 만들어지는 게 태도잖아요. 그러한 단어가 되게 좋아서 근데 밀리의 서재에서 마침 큐레이션을 해주는데 그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에 그냥 이끌려가지고 책을 읽게 됐고 책 내용이 너무 좋고 좀 진지해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가장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노력에 관한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주관적으로 말하면은 조금 주관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좀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젊은 시절 온 힘을 다해 노력했거나 몰두한 경험이 없이 성장해버리면 헐렁한 어른이 되고, 만약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건 나의 최선이 아니었으니까 라며 마치 어딘가에 자신의 최선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도망갈 여지를 준다라는 구절인데요. 사실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노력들을 되게 정당화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봐야 훗날 진짜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그 최선의 느낌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됐고 와닿았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구절을 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좀 의미 깊게 본 구절이 있는데, 이제 저자가 내가 하는 이 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 그런 건 원래 없다. 세상의 모든 의미는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존도 이 책 속의 문장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 부분을 되게 빨간 밑줄을 그어놨었거든요. 실제로 뭔가 제 의미가 제 안에 있는 게 제 안에 있고 그걸 찾아야만 하는 거라면은 되게 조바심이 나고 좀 급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뭐 다른 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분은 되게 의미를 찾아서 막 앞으로 정진하고 계신 모습을 보는데, 저는 난 내 의미는 어딨지? 이러면 뭔가 좀 박탈감도 느낄 것 같고 조바심도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고, 실제로 이걸 또 일로 확장을 해보면 일의 의미도 물론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 진짜 좋은데 그런 경우가 사실 보통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라면 차라리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아서 그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추후에 뭔가 좀 덜 지치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스스로 의미를 찾는 것에 좀 방점을 찍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 일이 의미 있나 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이 일에서 의미를 찾고 좋아하고 빠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 책도 어떤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으실까요? 이 책은 굉장히 좀 아무래도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중한 얘기들이 많고, 실제로 삶의 여러 부분들을 한 7가지 정도의 태도로 이렇게 범주화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무거울 수 있어서 22년이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그래서 23년이 오고 있는데 그 한 해를 좀 반추해 보면서 좀 곰곰이 생각에 잠기고 싶으신 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책은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입니다. 네, 책 제목이 되게 자극적인데요. 제목만 보면 마치 퇴사를 앞둔 자의 멘트 같은데 책 내용과 추천 이유를 잠깐 소개해 주세요. 이게 사실 겉으로만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좀 퇴사를 뭔가 종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읽어보시면 뭔가 흔히들 말하는 그 워라밸에서 그 저자는 좀 워크랑 라이프 사이에서 본인의 삶을 어떻게 지탱해 나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유쾌하게 풀어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담담하게 또 날카롭게 풀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워라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속으로는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뭔가 문장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무슨 생각의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좀 불명확했던 그 워라밸이라는 의미에 조금 명확한 생각이 들은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워라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해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게 진짜 직장인의 현실을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직장 2대 허언증을 아시나요? 퇴사할 거야, 유튜브 할 거야. 이 단락이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그럼 좀 더 이 책에서 직장인의 현실 고증이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1번 질문이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 워라밸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기보다는 내 삶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다. 비록 회사는 내 것이 아니지만 회사에서의 일은 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일을 위해서, 내 평판을 위해서 또는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일했던 것 같다 라는 건데요. 저도 워라밸에 대해서 많이 사실 말하고 듣고 하는데, 그 워라밸이라는 것이 좀 흑백 논리처럼 워크랑 라이프를 이렇게 분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는 워크는 나쁜 게 되고 라이프는 좋은 게 돼서 좀 그런 생각이 저를 자꾸 잠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사실 그렇게 워라밸을 워크와 라이프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회사는 내 것이 아니지만 회사에서 일은 내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워라밸에 대한 의미 부여가 굉장히 저에게 좀 와닿고 위로가 돼서 이 책이 좀 현실의 고증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럼 책 속에서 이제 또 저자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삶을 계획하고 꿈꾸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궁금해요. 저도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이러한 좀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질문 덕분에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역량이 필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선 제가 헐렁한 어른이 되지 않고 헐렁하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데 많이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 지침에 앞서서 계속해서 제가 하는 일이나 제가 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계속 부여해 나가면서 좀 덜 지치고 오래 갈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좀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11월 보고보더먼스 책 3권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책을 읽을 임직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가 책 3권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한 권은 이 첫 번째에 있는 책인데, 이거는 직무에 관한 책이라서 좀 직무 쪽에서 관심이 있으신, 좀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해답을 찾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지한 책이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혼자 이제 사유하고 성찰해 보시고 또 고찰해 보시고 싶으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세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워라밸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가볍지만 좀 진지하게 또 훑고 있는 그런 책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제 22년이 다 가는데 22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3년에는 PT코리아 구성원 여러분 모두 좀 행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1월 보고보더먼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